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은곤 선교사입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많이들 들어보셨죠? 실크로드의 중심에 있는 국가입니다. 카자흐스탄이라는 명칭의 국가로 선택된 지가 몇 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카자흐스탄이라는 국가가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3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카자흐스탄이라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곳에 주께서 저를 인도하셨고, 저도 젊은 나이에 25살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 카자흐스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주 파송 단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카스피해의 북쪽으로 500km 떨어진 곳에 우랄스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지금까지 33년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랄스크에서 현지인 교회 사역을 진행하면서 러시아 정교회와 카자흐스탄에 있는 이슬람 단체들의 굉장한 경쟁 아니면은 거기서 오는 종교적인 압박도 있었지만 주께서는 저로 외롭지 않게 하시려고 현지에 있는 고려인 자매와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자녀들을 두게 하신 다음 좀 더 안정된 위치에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아시아에 있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가장 큰 나라입니다. 면적으로는 한국의 27배니 작지 않은 나라이죠. 그 대신 인구 밀도가 1평방킬로미터에 4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카자흐스탄의 전체 인구가 2천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한국인의 그 교회 정서로는 참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선교지 하면 한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한 큰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다들 모이는 그러한 사역을 생각하시지만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1km를 가야 4명이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그 현지에 특화된 사역은 가정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특히 유목민들인 카자흐인들에게 외부인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하면 저는 가정교회가 특화된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현지인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다가 그 현지인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과연 현지에서 적합하냐라는 굉장한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도 적지 않은 4년에서 5년 정도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가 현지에 특화된 사역인 가정교회 사역으로 그 사역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들에게 다가왔었습니다. 저는 그 2년간의 기간을 가지고 그동안에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신앙 훈련을 했던 6분들의 리더들과 함께 교회를 현지 가정교회 사역으로 온전히 전환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저희에게 있어서 카자흐스탄에 있어서 중요한 사역이 되느냐 하면 카자흐스탄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125개 이상의 민족이 살고 있는 그런 다민족 국가이고 그 가운데 고려인의 숫자는 10만 명이 조금 넘는 0.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현재 인구는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제적인 어떤 성장과 더불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대부분이 이슬람의 카자흐인들입니다. 또 지방 역시도 이슬람의 카자흐인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니면 유목민들의 특유한
손님을 접대하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저는 그동안의 사역의 경험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인 사역자들과 더불어 교회에 함께 사역하고 있던 6분들의 리더들과 더불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서북부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가정교회 중심의 사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카자흐스탄에는 종교법이 있습니다. 이 종교법은 상위법으로서 심지어 제가 카자흐스탄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종교법에 위배가 되면 그 영주권마저도 취소가 되고 추방을 당하는 그러한 그 상위법이고, 또한 이 상위법인 종교법이 최근에 발표한 새로운 종교법이 가정교회마저도 이제는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방법이 CCTV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 포인트를 둬보고 싶은 것은 살아있는 CCTV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CCTV란 구소련 국가의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떤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든지 입구에 가면은 긴 장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장의자에 그 아파트에 사시는 연세 있는 분들이 그 장의자에 앉아서 오고 가시는 분들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누가 왔다 가고,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누구에게 갔는지, 그 사람들이 왜 왔는지, 이분들을 통해서 카자흐스탄 종교부가 이분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얻게 되면 종교법을 어기는 경중에 따라서 벌금을 내게 되고, 그 내게 된 벌금이 이 살아있는 CCTV들에게는 또 포상금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가정교회 사역마저도 쉽지 않은 환경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러시아인들이나 카자흐인들에게는 종교라고 하는, 아니면은 사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이 아직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아니면은 선교단체들 아니면 선교사님들께서 정말 드러나지 않고 정말 요란하지 않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아직은 좋은 기회들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갈수록 그 도시와의 떨어져 있는 그 문화적 환경 때문에 도시에 계시는 우리 한인 선생님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지방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습니다. 또 지방과 협력을 하시고 싶으시더라도 지방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지도 못하시고 또 지방에 나가서 사역을 진행하시기는 더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아시아나 카자흐스탄에 들어오시는 대부분의 단기 사역 팀들마저도 큰 도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조금 안타까운 사실들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단기팀 사역마저도 지방에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335로 파송을 해서 요즘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번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시고 그분들이 사역하시는 방법, 지방에 있는 현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통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나누고 그 선교지의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한번 중점을 두고 나눠보고 싶은 것은 카자흐스탄에 복음 전하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로운 루트를 개발하는 것이 선교적 직업학교 설립 프로젝트입니다.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한인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기술 자격증이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이슬람 국가이고 이슬람이 굉장한 투자를 통해서 카자흐의 청년들이 이슬람으로 회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개신교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루트로, 복음과 접촉할 수 있는 루트로 선교적 직업학교를 설립을 해서 우리 교수진과 함께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직업관 뿐만 아니라 복음과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복음과 접촉점으로서 이런 선교적 직업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